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먼저 7월 26일 토요일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날 훨씬 회차가 거듭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연하는 게 좀 많이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요. 많은 분들이 엄청 응원해 주시고 또 질문도 엄청 열띠게 해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만을 위한 일종의 좀 프라이빗하게 텔레그램 방도 만들었고, 저희 4명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초대해가지고 우리 4명 고정적으로 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부 인사 설문도 받고 있거든요. 지방 강연에 어디든 좋습니다.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갈 겁니다. 8월 마지막 주 3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구글 요 폼을 통해서 지금 강연에 7월 26일 날 강연에 못 들으신 분 요 비패스, 그러니까 녹화본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녹화본으로 보실 수 있고, 토요일이면 요거 신청하신 거 빠르면 토요일, 늦어도 월요일에는 녹화본 혹시 신청하신 계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7월 26일 강연에 못 오셨는데 지방이라서 못 오시거나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 신청해 주실 수 있다. 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멤버십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의 주체는 LSK 파트너스고요. 멤버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번 강연 들을 때마다 10만 원의 그 비용을 차감하는데, 멤버십 같은 경우는 차감형인데 100만 원 멤버십 비용을 내시면 120 크레딧으로 강의를 12번 추가로 2번을 더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강의 단가가 대략 8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는 거고요. 다양한 그 멤버십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기업들과 제휴를 하고 있거든요. 의류 쪽 회사랑 할인받는 혜택, 발모제 같은 제약회사하고도 컨택을 해서 그거 관련된 약도 좀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게끔 혜택을 드리고요. 미용실도 3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는 미용실 관련된 혜택, 여기저기 지금 상품 관련돼서 저희가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저희 4명 외에 오프라인으로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윤지호 대표님이라든가 존니 대표님, 이런 분들 모시고 싶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핫한 전업투자자 박두환님,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 초대해서 강연하는 거는 전부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된 문의사항은 홀딩스 루이스 요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이 멤버십 강연에 계속적으로 이제 프라이빗하게 갈 거고, 멤버십 강연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와 여러 가지 다양한 강연과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에 조금 주춤한데 저는 여전히 지주사 관련돼서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주사는 생각보다 두산 말고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평균 수익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견조합니다. 최고점 대비도 35% 정도 빠졌는데, 지주사가 예를 들어 네이버나 삼성물산, 카카오도 일종의 지주사로 엮어서 그렇지 HD 현대라든지 한화라든지 두산이라든지 SK라든지 평균 상승률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SK가 지금 1월달 대비해서 54% 상승 중이고요. 이 현대가 67%, 압도적으로 한화가 상승률은 가장 높습니다. 277%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이 126%인데 두산이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부진했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두산 너무 비싸다, 고평가다, 원전 그거 언제 실적 반영되는데, 두산에 대해서 이제 전업투자자 박도환이 뜨니까 굉장히 악플성 댓글도 많이 달리는데,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보다는 핵심은 두산 전자비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구리 동박 적층판 CCL의 가치가 두산의 핵심입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가치도 당연히 두산에 반영되지만, 두산의 자회사 두산 비지, 두산 전자비지가 얼마나 엔비디아 쪽으로 또는 아식 주문형 반도체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지속 성장하느냐에 따라 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신고가 영역을 달리고 있고, 두산보다 기술력이 떨어지고 두산보다 레퍼런스가 더 적은 경쟁사 대만의 CCL 업체들 역시도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을 단순히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고평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PBR로 보면 비싼 건 맞습니다. 다른 한화라든지 HD 현대라든지 SK라든지 CJ라든지 전부 PBR이 1배 미만인데 반해서
두산은 PBR이 지금 4배가 넘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하면 비싼 게 맞지만 두산을 지주사로 볼 거냐 완전히 성장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치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주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됩니다. 두산 관련돼서 내용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두산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만 보고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두산은 메리츠부터 BNK, 하나, 키움, 대신, IM, DS, 삼성, KB, 신한, NH, 흥국, 유안타 증권 레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최근에 두산에 대해서 비싸다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목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전자비즈의 실적은 전년도가 아니라 전 분기 대비 18.2% 증가한 매출 4,762억으로 매출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대략 1,362억으로 추정되는데 영업이익 역시도 컨센서스를 초과했습니다. OP마진이라고 하는 영업이익률이 28.6%로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량,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늘은 것으로 예상되고요. 엔비디아양 역시도 OP마진이 50%를 초과하면서 전체 매출 엔비디아 쪽으로만 1,800억대 사이즈까지 올라왔습니다. 분기 엔비디아 매출이 1,800억이면 연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4만 해도 엔비디아 매출만 7,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엔비디아 최신 모델인 울트라 GB300으로 3분기에 본격적으로 CCL 구리동박 적층판 두산 전자비즈의 출하가 예상되고요. 엔비디아 쪽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컴퓨팅 트레이 외에 추가적으로 신규 스위치 트레이 역시 양산 콜 테스트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아식에 대한 고객사 발주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식 내에서 미국의 빅테크 소재단에서 양산 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와 빅테크와 엔비디아를 모두 고객사로 두산 전자비즈가 잡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본격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아식 쪽에서도 CCL 구리동박 적층판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GB300 엔비디아의 최신 모델이 연내 출시 10월달 가정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만약에 이 부분도 실적의 일정 부분 반영될 경우에는 매출의 최대 규모는 1조 8천억 사이즈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조 8천억 사이즈, 내년이면 드디어 두산 전자비즈의 구리동박 적층판 CL의 매출이 2조 1천억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년에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도 역시나 두산 전자비즈의 CCL이 진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점쳐지고 있고요.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자사주 매각이라든지 자금 조달 가능성, 두산의 재무구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는 컨퍼런스 콜에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7월 30일 현재 지금 1시에 찍고 있는 시총 기준으로 70%의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3조 8천억의 지분가치고요. 두산 로보틱스 역시 지분율 68%에 역시나 7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약 8천억의 지분가치가 있습니다. 광고회사죠. 오리콤의 지분가치 61%를 적용했을 때 상장사의 지분가치 합산, 이걸 찍고 있는 7월 31일 목요일 기준으로 합산 지분가치만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장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6천억에 해당됩니다. 비상장사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86%의 장부 가치가 약 600억대, 두산 로지스틱스 솔루션의 장부 가치가 약 250억대, 두산 미국 법인의 장부 가치가 1920억대,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 이거 재밌죠?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는 두산 테스나, 최근에 상한가도 가고 했는데요. 38.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의 지분 가치는 2,810억입니다. 요 비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를 총 다 더했더니 5,600억이 나오고요. 상장사와 비상장 자회사의 모든 지분 가치를 총 합산했더니 5조 1,694억이 나왔습니다. 두산의 현재 시총은 오늘 주가가 7% 급등 나오던데요. 9조 9,639억입니다. 여기서 상장과 비상장 자회사의 총합을 빼면 4조 8천억 정도가 남는데 4조 8천억이 그럼 두산 전자 삐지의 가치여야 되는데 요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나머지 두산 자체, 정보통신, 두타몰 이것까지 다 빼면 두산 전자 삐지의 가치는 약 4조 6천억으로 현재 계산됩니다. 두산 연결 매출이 전년 대비 16.4% 증가한 5조 3,464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578억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자체 전자삐지가 하이엔드 제품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AI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속기와 통신 네트워크 쪽에 800기가 스위치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도 수요 증가에 따라 가속기와 800기가 스위치의 매출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려하는 요인은 이겁니다.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는 우려 요인은 있습니다. 두산 역시도 지주사의 하나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따라 대리인 비용 구도가 지배주주 대 소액주주로 변환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강력한 패러다임의 지주사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한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 상충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는 경우 LG화학의 LG엔솔 사례죠. 소유구조 개편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주주 간의 이해 상충 발생 우려가 있을 것 NAV라고 하는 순자산 가치가 할인율이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간의 이해 상충 우려감 해소로 결국은 지주사의 순자산 가치 할인율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주사의 가치가 밸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 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도 선임, 해임 이것도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결론적으로는 최대 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 독립적인 감사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끔 만든다는 거고요. 박정원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0.1%에 해당되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역시도 소액주주라든지 해외 기관 투자자라든지 행동주의 펀드가 감사위원회의 의원을 선임할 수 있고 해임할 수도 있는 경영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감사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통해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더 좋아지고 두산의 밸류에이션은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2분기 말 두산의 별도 기준 현금은 1조 2천억까지 증가했고요. 이걸 통해서 두산 전자삐지 증설과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목적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각한다든지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거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요. 연결 자회사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조 5,690억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다소 12.5% 감소했습니다. 두산 자체 매출 역시도 5,586억에
영업이익 20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자체 빚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회사들, 네트워크 장비 인프라 업체들이 이 인프라 투자가 네트워크 투자로 확산 중에 있다고 컨퍼런스콜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800기가 수요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800기가가 기존의 400기가 대비 평균 단가가 40%나 더 비쌉니다. 실제 800기가로 바뀐 시점은 작년 말부터니까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800기가용 구리 동박 적층판 매출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70%의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올해 2분기에 신규 아식 고객사를 확보했습니다. 구글로 예상이 되고요. 추가 고객사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라인 전환 투자를 통해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2027년이면 네트워크용 캐파가 현재 대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 자체의 영업이익만 5,600억에서 내년에 6,500억대, 2027년에 7,800억대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두산 자체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런 추세로 가면 두산 자체의 영업이익은 2028년에 1조를 기록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두산은 엔비디아 블랙엘에 이미 안정적으로 공급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제품을 다변하고 있고 역시나 엔비디아의 최신 버전 루빈 플랫폼에도 무난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아식 고객이 점차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 800기가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에 따른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통신용 네트워크 쪽에도 구리동박 적층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차세대 아키텍처, 바로 차세대 내년도로 예상되는 루빈 플랫폼의 CCL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만의 조립업체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GB200이 이미 양산이 안정화됐고 3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B200과 GB300 모두 두산 전자비지에 CCL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B200과 아키텍처가 유사한 제품 교체 공백이 거의 없는 GB300을 두산 CCL에 상당 부분 출하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요. AI 서버 수요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GB200과 GB300 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병행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아키텍처의 벤더로 연내 확정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경쟁사 대비 기술력과 원재료 수급 소싱을 감안하면 경쟁사 대비 여전히 우위에 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업체들의 가동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800기가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꾸준히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세대 가속기의 경쟁사, 바로 대만의 EMC를 말하는 것 같아요. 대만의 EMC 진입 우려 때문에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기술 경쟁력과 원재료 수급 측면으로 여전히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대만의 경쟁사가 아직 차세대 모델의 컬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두산 전자비지가 자체 사업에서 해당되는 매출만 85%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의 90% 중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두산 전자비지가 자체 사업의 절대적 비중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도 상반기에 중동과 베트남에서 2조 1000억대의 가스 발전 수주를 받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4%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드디어 체코 원전 3조 8천억과 원전 사업에서만 약 5조 가까운 수주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무난하게 10조 7천억대,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주 잔고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 전자비지 역시도 이게 실적 둔화 우려는 있지만 전방 PCB 업체들, 기판 업체들의 수율이 3월 달부터 이미 정상 회복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외에도 반도체와 FCCL 고부가 쪽에서도 동반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두산 전자비지는 안정적으로 실적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B200과 GB300 플랫폼에 모두 컴퓨팅 트레이 쪽은 전자비지 단독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쟁업체 퀄통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격 인하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관련돼서는 경쟁사가 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사 대비해서 품질 대응에 우위에 있고 결정적으로 구리의 초고순도 물성 측면에서 대만 경쟁사 대비 두산 전자비지가 앞서고 있다. 확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실 쪽에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두산 전자비지가 가장 기술적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물성과 스펙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경쟁사 대비 뚜렷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빈 플랫폼은 블랙엘 대비 신규 소재 적용할 때 CCL 생산 과정에서 유전율이나 손실 개수가 더 낮아지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엔비디아의 호퍼에서 블랙엘로 전환될 때 유사한데요. 평균 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CCL이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큰 저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6년에 아식 포함한 다른 타 빅테크 업체들도 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식의 CCL은 이원화된 공급 체계를 이미 하고 있다. 신제품 고수익성 제품 중심으로 진입할 것으로 두산전자비즈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내년에 구글로 예상됩니다. 구글의 TPU 신제품 전환 시점에 맞춰서 아식 쪽으로 CCL 추가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억의 설비를 투자해서 네트워크용 CCL 생산 능력이 추가됐는데 네트워크용 CCL 캐파는 약 1조입니다. 25년 추가 물량 기존 반도체 CCL 라인을 전환해서 최소 2,000억 이상의 추가 물량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에서 지분 가치를 뺀 두산전자비즈의 시가총액은 4조 8천억이 나오는데 두산전자비즈의 올해 예상 순이익 대비 PER은 11배 정도 수준입니다. 글로벌 MLB 기판 CCL 업체들의 평균 PER은 27배 수준입니다. 대만 CCL 경쟁사죠. 두산의 경쟁사 3사의 평균은 22.4배입니다. 두산전자비즈의 고수익성, 업계 내 기술 품질 경쟁력, 중장기 성장성을 보면 두산전자비즈가 저평가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메리츠가 83만원, BNK 85, 키움 85, DS가 93만원, 하나투자증권이 85만원의 목표가를 내세우면서 최고 목표가 계율이 요거 7월 30일 아니고 31일 오늘 기준으로 하면 60만원대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계율은 약 41% 정도 예상되고요. 최고 목표가하고 계율은 6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쟁사죠. 대만의 실업체 엘리트 머티리얼즈 코퍼레이션 EMC가 역대급 신고가인데 PER 32배를 받고 있습니다. 두산전자비즈 지금 11.2배. 상당히 두산전자비즈 자체로만 보면 저평가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전자비즈는 드디어 2조대 내년에 매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쪽 매출단 비중이 81%까지 올라갔습니다. CCL, 구리순도, 초고순도 단에서도 두산전자비즈의 제품 경쟁력이 가장 탑티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브로드컴의 메타, 구글, 오픈AI, 통신 네트워크 쪽으로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에 납품하는 거고요. 마벨을 통해서 AWS에 납품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두산 밥켓,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요 빨간색이 평균 에버리지인데요. 여전히 에버리지 밑에 있다는 겁니다. 전자비즈가 대만 CCR 업체보다 요게 두산전자비즈인데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대만 CCL 업체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E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70%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EMC 역시 역대 최고점 수준의 PER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은 18배, 내년에 14배까지 떨어지고요. 역시나 두산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올해 42배, 내년에 26배고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HD현대 같은 경우가 올해 14배, 내년에 12배까지 떨어지고요. 하나, 최근에 주가 좋죠? 하나가 10배, 내년에 8배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가 올해 매출단에서 한 자릿수, 내년에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은 올해와 내년에 모두 35%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올해 매출 18조대, 내년은 20조대, 올해 영업이익은 1조 3천억대, 내년에 1조 8천억대 영업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두산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오늘 기준으로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쪽, 기타 법인까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다가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HD현대 딱 하루 거래를 제외하고 한 달 내내 외국인이 미친 듯이 현대를 사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HD현대가 가장 좋다. 그 다음에 SK 보겠습니다. SK 역시도 3거래일 제외하고 오늘 포함해서 한 달 내내 지주사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HD현대와 SK를 한 달 내내 사고 있다. 차트 보겠습니다. 두산은 최고점 대비 최근의 바닥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하고 다시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시면 요 가격대와 요 가격대에 눌려 있는데 요 지금 53만원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7%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추세가 전혀 이탈되진 않고 옆으로 눌려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한 24% 정도 하락 나왔다가 지금 다시 여기 전고점 14만원대까지 내려와서 14만원대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2만원대부터 15만원대까지 컴텀 점프가 나온 이후 옆으로 역시 눌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SK입니다. SK 역시도 지금 16만원과 20만원대에서 퀀텀 점프가 한번 나왔고 20만원대와 24만원대까지 한번 점프가 나온 이후로 눌려있지만 추세가 이탈됐다기보다는 어떤 기간 조정의 형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어제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두산이 한 7%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두산 전자비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두산에 대해서 1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두산 전자비즈가 매출과 이익, 영업이익률까지 모두 역대급 초과하는 이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경쟁사 진입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품 기술력, 품질력, 레퍼런스 모든 측면으로 대만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컴퓨팅 트레이 쪽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현재 모델인 GB200, 차세대 모델 GB300까지는 컴퓨팅 트레이는 두산 전자비즈 독점 공급 예상이 되고요. 차세대 루빈에 역시 대만 경쟁사 아직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만약에 이원화 전략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컴퓨팅과 스위치 트레이 모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아식, 구글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년에 26년도에 실적이 아식 쪽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해로 보고 있고요. 두산 전자비즈의 이 구리 동박 적층판 CCL의 매출 증가율은 연평균 7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산 전자비즈의 구리 동박 적층판 역시 캐파를 증설해서 1,000억을 투자해서 2,000억을 추가 대응 가능한 물량으로 만들어서 물량에 대한 걱정은 없다. 다섯 번째, 두산 전자비즈의 높은 영업 마진, 엔비디아발 50% 넘는 영업 마진과 아식향으로 30%대 마진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두산 전자비즈가 가진 시총의 가치가 4조 8천억인데 지금 다 역대급 신고가를 내고 있는 대만의 경쟁업체들의 지금 포워드 PER이 26배를 받고 있는데 두산 전자비즈의 PER은 11배를 받고 있다. 두산 전자비즈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고요. 두산의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93만원대까지 목표가가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에 대해서 계속 또 업데이트 해 드릴 거고요. 당연히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에서 다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7월 26일 서울 오프라인 강연 신청 못하신 거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아까 구글 신청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30일 날 오프라인 또 강연을 하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지주사 두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